안녕하세요. 본교 교장 신승인입니다. 오늘 학부모 총회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대면 회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는 37,000평의 넓은 부지에서 54학급 1,030명의 학생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드론 교육원을 비롯한 우수한 시설과 65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크고 작은 모든 교육활동에 대하여 이알림이 등을 통하여 항상 학부모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들은 앞으로도 더 좋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학교 발전을 위하여 더욱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최은국입니다. 제가 소개할 내용은 제2장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일과표 및 원격 수업 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계획, 그리고 세 번째로 2021학년도 교육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출결관리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과표 및 원격 수업 일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40분 단축 40분 수업에 가정학습 10분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만 3월 29일부터 정상 수업으로 환원해서 50분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밑에는 3월달과 4월달에 1, 2, 3학년의 등교 및 원격 수업 일정입니다. 3학년은 매일 등교이고요. 1, 2학년은 격주간으로 번갈아 가면서 원격 수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계획입니다. 평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하는데요. 정기고사는 학기별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합니다. 수행평가는 교과별로 별도의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표의 내용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대입 수학능력 시험 모의평가가 3학년을 대상으로 6월 3일과 9월 1일에 실시될 예정이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기초능력평가가 7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성취평가제를 전학년 2021학년도 전 과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취도 수준이 5단계인 게 있고요. 3단계인 것이 있습니다. 5단계는 A, B, C, D, E로 평가를 하고요. 3단계는 A, B, C로 평가를 합니다. 대부분의 과목이 5단계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의 그런 과목들은 3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고정분할 점수로 해서 위에 보시는 대로 5단계와 3단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규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고요. 교과별 평가 계획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교육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이수단위는 204단위이고요. 교과별로는 180단위,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특이할 점은 3학년에 전공교과 24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부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역시 2021학년도 교육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예입니다. 2021학년도 입학자 산업안전제철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관한 교육과정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보통교과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전문교과에 관한 교육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실무 과목에 보시면 여기 24단위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단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선택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결 관리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석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출석은 인정결석이 있고요. 결석의 경우에는 인정결석이 있고, 그 다음에 미인정결석이 있고, 기타결석이 있는데요. 그리고 질병결석이 있고요. 인정결석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출석 인정결석이라고 합니다. 학생은 결석을 했지만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석하는 경우, 그것도 역시 출석 인정 결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역관계 및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대회에 나가거나 또는 현장 실습, 현장 체험학습으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출석 인정 결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조사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해진 날짜만큼만 출석 인정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서 결석하는 경우도 출석 인정 결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결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병 결석은 보통 아파서 학교를 안 오는 경우입니다.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파서 안 왔다고 해서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의사 진단서를 끊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예를 들면 담임교사 확인 의견서를 첨부해서 결석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질병 결석이 1일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3일로 넘어가게 되면 안 되십니다. 그 다음에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또는 만성질환으로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경우에도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서 결석계를 제출하면 질병결석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결석 처리입니다. 부모 및 가족을 봉양하거나 가사조력을 하거나 간병 등의 이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석, 이것이 기타 결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인정 결석입니다. 미인정 결석은 우리 학생들한테 없었으면 하는 결석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 처분에 의한 출석 정지라든가 학교 생활 규정, 선도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학생이 징계 처분을 받아서 출석 정지나 가정학습 기간이 되는 경우 또 미인정 결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범법행위,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으로 고의로 결석한 경우도 미인정 결석이 됩니다. 밑에 세 가지 경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 조퇴, 결과 처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8시 30분입니다.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과 하교 시각 사이에 하교하는 경우입니다. 도중에 이제 집에 가는 경우를 조퇴라고 합니다. 결과는 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참하거나 교육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수업 시간의 일부라 함은 수업 시간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있는 경우, 같이 있는 경우를 같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어차피 하나로만 처리됩니다. 지각은 지각, 조퇴면 조퇴, 결과면 결과. 하나로 처리되는데요. 그 순서가 학생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하면 학생들이 불리한 쪽으로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정, 질병, 기타의 순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출결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지각, 조퇴, 결과, 결석 같은 이런 출결사항이 없도록 우리 학부모님께서 학생들을 관리를 잘 하셔서 학생들이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 선생님들도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들 모두가 학생들이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모두 다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 부분에 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제 앞뒤 없는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의 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연구부 윤석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안내를 드리고 본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점제 교육과정은요,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직업계고에서는 이렇게 4가지 큰 영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 내 교육과정, 학과 간 교육과정, 학교 간 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과정.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역 안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수강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추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교는 학과 간 교육과정에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점제 도입 이전에는 학생들의 니즈를 어떤 한 학과 안에서만 이렇게 해결했다라면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부터는 학교의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학생의 니즈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본교에서는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좀 이렇게 일러스트를 넣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만 또는 뭐 편한 수업만 이렇게 수강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로에 대해서 커리어에 대해서 커리어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전문 상담사가 되어서 교과목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본교는 이렇게 9개의 학과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교는 학과 간 교육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과거처럼 자신의 학과의 수업을 쭉 듣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 유형은 저희는 일주일에 이틀은 자신이 원하는 학과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그래서 3학년 수업에 일주일 5일 중에 이틀, 화요일, 목요일은 총 12시간입니다. 주 12시간. 그래서 1년에 24학점, 24단위는 자신이 원하는 학과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교육과정 현황표인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 단위수와 과목수는 한 과목씩 늘어났고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기제어과 학생의 교육과정인데 용접 수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가공 수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소형 무인기 정비라고 한 드론 수업은 올해는 개설이 안 되고 있고요. 여기 3D 프린터의 과목도 수강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표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과목 하나, 단위수 하나가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제 180단위거든요. 네. 전체 정규 교육과정은 180단위. 그리고, 청취 24단위. 그래서 총 204단위. 일주일에 34시간씩 6학기로 운영이 되는 204단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위와 학점이 지금 혼용이 되고 있는데, 곧 단위라는 말은 사라지고 학점이란 말로 다 통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교과 180단위 중에요. 인문교과, 일반 교과는 74단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본교는 106단위가 전공 수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106단위 중에 82단위는 전공 필수로서 자신의 학과 수업을 듣고요. 24단위는 전공 선택으로서 우리 과의 심화된 수업을 듣거나 또는 타학과의 수업을 듣거나 또는 다른 학교의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전체에 어떤 코스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 때는 공통과정, 2학년 때는 전공 기초과정, 3학년 때는 전공 심화 또는 타학과 수업을 선택했다면 선택 융합 수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코스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다 이런 코스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도식화를 해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코스, 어떤 코스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기능반 활동하는 친구는 기능 올림픽에 나가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이제 군대 군특성화 코스로서 바로 이제 기술병을 입대하는 그리고 공무원 코스, 공기업 코스. 올해까지는 저희가 정규 수업에 공기업 공무원 코스를 넣지 못했는데요. 올해까지는 방과후 수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는 각각 선택했던 그런 코스에 따라서 이런 경로로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주로 남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남학생에 맞춰서 좀 이런 코스를 만들어 본 거고요. 개인마다 조금씩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주황 색깔은 커리어에 대한, 직업에 대한 코스고요. 경로고요. 여기 보시는 이 어두운 색깔은, 선취업 후 진학 코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제라든지 또는 이런 일반 취업, 맞춤반으로 취업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피테크라고 하는 계약학과의 전문대 2년 과정이죠. 이런 게 같이 연계해서 일학습 병행으로 진학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EMU, 여기 보시는 EMU, 자, 제 손가락이 글로 가고 있습니까? 예, EMU는 우리 군특성화한 아이들은 EMU 제도로서 또 군특성화만의 그런 그 전문대학 2년제 코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로로서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잡는 일학습 병행제, 이런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학에 대한 거는 또 추후에 한 번 더 안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의 전체적인, 코스와, 졸업 후에 어떤 성장 경로 모형을 말씀을 드렸다면, 학과 내에서는 이러한 성장 경로 모형으로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교과목을 얼마나 또는 언제 수강을 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고 또 3학년 때는 어떤 수업을 들어서 또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쉽게 이런 한번 그 학과별 성장 경로 모형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요. 우리 이제 저희 학교의 본교 교육 계획서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 조금은 저희가 정리가 더 필요해서 조금 더 올해까지 저희 지금 올해도 이 성장 경로 모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걸 주된 목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예,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학과의 내용만 이렇게 좀 넣었고요. 예, 그다음 이거는 저희가 이런 그 교육과정 운영을 정규 수업 안에 운영을 하게 된 이런 학교는 저희 학교가 정말
거의 처음 시작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분야 우수학교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런 그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과의 절대적인 협조를 통해서 학과 간 교육과정을 정말 잘 운영했다. 그런 보상으로 이런 교육과정 분야 우수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학교에 없어요. 본교로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혜택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공고에서는 이런 부전공이 가능합니다라는 이렇게 타이틀도 걸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런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그 자료를 자세히 보시고 또 담임선생님 안내를 잘 듣고 저희는 이제 3학년 때만 이렇게 좀 타학과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때 자신의 학과 자격증을 충분히 취득을 하시고 3학년 때는 타학과 자격증도 조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시기 바라며 이만 학점제에 대해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부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과 현장 실습 운영, 두 번째로 공무원 및 공기업 준비반 운영, 세 번째로 글로벌 해외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 그리고 졸업생 취업 현황과 고졸 취업 장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과 현장 실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 달성을 위해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 학습 중심의 맞춤형 현장 실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현장 실습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고 마인드 제고,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학교 자율 프로그램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현장 실습의 운영 일정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 4월 중에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취업 희망 학생을 선발하여 학교, 학생과 기업의 3자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맞춤형 실습 및 교육 후 10월부터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공기업 대비반의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분야는 기계 분야 한 반, 전기 전자 분야 한 반, 2개의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한 반당 15명 내외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지원할 계획은 한국사, 물리, 주요 전공 과목과 같은 과목에 대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생 석식비를 학교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해외 현장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입니다. 예년에는 프랑스, 베트남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반을 운영하였으나 작년부터는 코로나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여건이 허락되면 프랑스와의 교류를 통하여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졸업생의 취업 현황입니다. 2020년 공무원 및 공기업에 취업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 2명,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1명, 서울교통공사 2명, KTNG 1명, 6명이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취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 특성화반을 통해서 26명의 학생이 부사관으로 임관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반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심사 후에 선도 기업 및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2021년 2월 1일 기준으로 109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고졸 취업 장려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취업 맞춤반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 취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34개월의 산업체 근무를 마치면 병역이 면제되는 그런 병역 특례 혜택입니다. 또한 그 재직자 전형을 통해서 국내 우수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취업 후 3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대학 진학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 피텍이라고 하는 학부형들이 좀 생소하게 보이실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과정의 고숙련 1학습 병행 과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로는 한국산업기술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맞춤형 취업을 통해서 취업한 회사에 재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대학에 출강하여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취업학생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고졸 취업 장려금으로 6개월 이상 현장 실습 및 취업을 한 학생들은 400만 원씩 통장에 입금이 되고요. 또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한 적금이라고 해서 청년 내일 체험 공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취업생은 한 달에 12만 5천 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기업과 정부가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적금을 함께 부어서 2년 후에 1,600만 원 플러스 이자를 지급받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희망 사다리 장학금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면 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3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부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계용고 생활안전교육부 부장을 맡고 있는 이문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 학부모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경기계공고 학부모 안내 자료, 특히 생활안전교육부 내용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생활 규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생활 규정은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자긍심과 애교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용의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생활안전교육부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 등교 맞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등교할 때 용의복장에 대해서 특히나 강조를 하고 있고 학생들 교복을 입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안전부 차원에서 지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용의복장으로는 첫 번째 명찰을 단 교복을 착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찰은 현재 2학년은 없는 상태이고 1학년은 저희가 명찰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후에 일정이 나오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실 밖에서 슬리퍼 착용 금지 규정입니다. 우리 학교는 전문계고이다 보니까 기계 실습이라든지 여러 이렇게 위험한 실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실습을 할 경우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이렇게 등하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물론 실습 시간에도 슬리퍼를 착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집에서 학생들이 아침 등교할 때 꼭 운동화를 신고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발은 현재 저희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단속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학생 신분에 맞게 상식적으로 맞는 안정한 두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자기기,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흡연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작년까지는 총 4차 위반했을 경우에 최종 퇴학 처분까지 내리는 흡연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아직 학운위가 통과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운위 통과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 규정을 4차에서 3차로 축소해서 학생들이 교내에서 또 교외에서 이렇게 담배 피거나 또 라이터나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장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고,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에게 이 흡연 관련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학부모님께서 담배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꼭 좀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폭력의 유형에는 크게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그 다음에 강요, 그 다음에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여러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노출됐을 경우에 특히나 우리 생활안전교육부에 바로 신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신고가 됐을 때 절차에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혹시 가정에 학생들이 종전과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꼭 눈여겨보시고, 혹시라도 학생과 학교 내에서 또 친구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담임선생님 또는 생활안전교육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 접수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신고 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2주 안에 그 사안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된 경우에는 바로 저희 생활안전교육부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됨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성 관련 사안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이제 사이버 성폭력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소한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 관련해서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이런 성 관련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육청 신고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우리가 인지하면 즉시 바로 이 경찰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관련 사안 같은 경우에 특히나 강하게 이렇게 징계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처리 과정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바뀐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가능한 전담기구 심의를 학교 내에서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서 사안 조사 및 이게 학교폭력 사안이냐 아니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가능할 것이냐 라는 것을 학교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만약에 학교폭력 사안이다라고 한 경우에는 교육청의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에서 이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 처리 절차를 보시면 처음에 신고 접수부터 시작해서 전담기구의 심의, 그리고 마지막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조치가 발생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학교 내에서 처리하는 것 중에 이 전담기구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심의하기 전에 학교 자체적으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서 이 사안이 학교 자체 해결권이냐 아니면 학교 폭력권이냐를 심의하는 심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전담기구에서는 특히나 이 네 가지 요건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두 번째,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지속성이 있는 경우, 네 번째, 신고 조치에 따른 보복행위가 있는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폭력 대책 심의, 즉 교육청에서 열리는 심의에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지 않았다. 즉, 2주간의 정신적, 신체적 진단서도 없고 재산상의 피해도 없고 지속성도 없고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행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경우, 즉 네 가지의 경우가 다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 혹시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생의 징후라든지 기타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생활안전교육부에 신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오늘 학교 생활과 그리고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혹시 아이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학교 생활안전교육부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꼭 저희 생활안전교육부로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제교육부장 박대입니다. 저는 산악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일체형 도제학교는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학교가 운영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일학습 병행 사업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산악일체형 도제학교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산악일체형 도제학교란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1년 이상 기업 현장 훈련, JT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업장의 교육훈련, OFJT를 병행하는 고교 단계의 일학습 병행 제도를 말합니다. 저희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사업단은 단일학교형 사업단으로서 자동화기계과, 컴퓨터 응용금융과, 기계설계과 이 세 개 학과가 참여하여서 선반가공, 밀링가공, 전산응용 기계설계 L2 수준의 훈련을 통해서 결삭가공 및 기계설계 분야의 기술인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제학교는 4단계의 성장 경로 모형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참여학과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D, 3D 모델링 설계 기능과 범용 선반, 범용 밀링 절삭 기능으로 관련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2단계는 이 선발된 학생들이 3학년 1년 동안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도제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3단계는 도제를 통해 경력을 인정받고 그 참여 기업의 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병역특례 업체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산업기능요원의 우선 선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 단계의 일학습 병행, 피텍 과정을 연계를 통해서 L3 수준의 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기계 가공과 설계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희 2022년도 도제 선발 인원입니다. 기계설계과가 한반으로 줄게 되면서 자동화기계과, 컴퓨터응용금융과 2개 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총 40명을 선발할 계획이고요. 각 20명씩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OJT와 OFJT 일정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주가 기업에 출근하는 OJT 주간입니다. 학생들이 이 주간에는 기업에 출근하게 되고요. 이 나머지 구간에서는 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기업에 출근을 한 18주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학생들이 급여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피텍 과정에 대해서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텍 과정은 대학 단계의 일학습 병행 과정으로서 주중에는 기업에 출근하고 토요일 하루만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2년 과정을 이수하면은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학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피텍 과정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이 늘었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제 과정과 피텍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성을 살려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제학교 협약 기업 현황입니다. 저희 도제학교는 참여하는 기업을 매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항상 질 관리를 통해서 더 좋은 환경의 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이 개발이 되면은 전문가의 현장 실사를 통해 학습 기업으로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저희 도제학교 설명회를 통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홍보 군특성화부장 김가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군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형님들의 관심 덕분에 학부모 총회를 통해 이렇게 군특성화 프로그램 소개를 시켜드릴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군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사업 육군 자주포병 국방 핵심 전력 군특성화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특성화에 대한 간단한 보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취업난 속에 이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군 부사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사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군 특성화 전공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강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관학교를 연상시키는 이곳은 한 전문대 군사학부 입단식 행사장입니다. 군 부사관을 꿈꾸며 올해 입학한 학생은 모두 280명입니다. 신입생 대표인 이 학생은 부사관이 되려고 4년제 대학을 자퇴하고 다시 전문대에 입학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군사 간부로 될 수 있고 군사 간부가 되면서 국가 공무원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 대학에는 국방장비과, 항공정비과, 특수전과 등 모두 4개의 군 특성화 전공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0여 곳의 전문대에서 70여 종류의 군 특성화 전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 복무 의무와 안정된 직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군 간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군사학과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군 특성화 고등학교도 14곳에 이릅니다. 졸업 후 곧바로 전문 하사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높습니다. 전문기술부사관 계속 쭉 할 수 있고 장기 복무를 신청하면 장기 복무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난 다른 뜻이 있어서 취업을 해서 나가겠다면은 군에서 이제 또 취업서를 안 써내주고. 군 특성화 전공이 부사관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이제 부사관은 더 이상 군 복무하면서 제대에서 할 거 없어서 말뚝박고 계속하는 그런 직업이 더 이상 아닙니다. 군이 전문화되고 부사관과 장교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굉장히 선망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전국 40여 개 군사 관련 대학 학과가 설치가 되었고요. 학원가에서는 부사관이 되겠다며 부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사교육까지 치열해져서 부사관을 희망하는 사람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사관이 선망의 직업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는 국방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군특성화 사업을 3반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기초 군주특기 교육을 받게 되고 졸업과 동시에 2월 현역 전문병으로 입대하여 18개월 군 복무와 15개월 구급 공무원 상당의 임기제 부사관을 거쳐서 프로그램 이후에는 직업군인 또는 우량기업에 취업하는 전문 국방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기기계공고 군특성화의 주특기인 육군 정예병기 자주포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이 포격 도발을 한 상황을 가정하고 시작한 훈련.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을 준비합니다. 포를 목표 지점에 명중하기 위해 겨냥틀로 사거리를 계산하고 대대 사격 지휘소에서는 포대 사격을 통제하고 지휘합니다. 준비! 준비! 수다! 준비! 준비! 수다!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K9 자주포가 불을 내뿜습니다. 이번 K9 자주포 사격 훈련은 6개호 안에서 진행했습니다. 6개호란 지붕이 있어서 적의 폭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진지입니다. 6개호 포상에서 하는 자주포 사격은 적 화력 도발 시 최초로 맞닥뜨릴 상황으로 실전과 가장 가까운 사격 훈련 중 하나입니다. 이번 6.25 포상 사격을 통해 적 화력 도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포병상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함성, 총성, 보성이 끊이지 않는 부대 육성을 통해 싸움에 이기는 상승철성 부대의 전통을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5 포상 내 사격을 몸소 체험하며 자주포 운용 능력을 키운 장병들. 살을 애는 듯한 영하의 추위를 극복하고 한층 더 완벽한 화력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림의 탱크와 같은 무기가 육군의 주력 무기인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는 자기 스스로 주행한다 해서 자주포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탱크와 달리 포를 주력 무기로 장거리 공격에 용이한 우리 군의 최첨단 무기입니다. 특히 이 K9 자주포는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하나디펜스의 고유 기술로 개발하고 생산하였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직업군인으로서 기회가 굉장히 많은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생산되는 주력 무기인 만큼 프로그램 이후 취업을 희망시 우량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혜택은 장학금 110만원, 선정 후 3학년 4월 중에 모두 지급이 되게 되고요. 피복민 교육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또한 관련 방과후를 우선 개설하고 이 친구들을 위한 방과후가 재료비부터 강사비까지 일체 무료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또한 군 생활을 하면서 상병 때부터는 EMU라고 하는 군과 대학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진학해서 국비로 대학 생활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이후 직업군인으로 진출 시 가산점이 부여돼서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장기 부사관인 직업군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프로그램 이후 나는 군이 잘 안 맞다 하는 친구들은 사기업에 진출할 때 대기업, 우량기업, 방위산업체들의 군 리더십, 군 특별 전형으로 우선 선발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으며 또 진학을 원하는 친구는 EMU를 통해 전문대 졸업장을 땄기 때문에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통해 3학년으로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기에 여러분 그 군 특성화 프로그램 교육생의 나이는 굉장히 빠른 나이에 군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교과 내에서는 자주포 운용이라는 교과를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개발하고 교과서까지 집필을 마쳤습니다. 이 자주포 운용 교과를 주당 10시간 수업을 받게 되고요. 군 리더십 수업을 주당 2시간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고교 학점제 수업을 통해서 자기 전공에 피해 없이 다방면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융합 수업이 되겠습니다. 또 교과 외 프로그램으로는 군부대 입소 교육이 전남 장성 포병학교에서 2회가 있습니다. 1회 나갈 때마다 일주일 정도의 입소 교육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또한 3박 4일의 리더십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내와 끈기를 훈련하는 리더십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박 2일 군에 할 때 지상군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우리 군의 미용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나라사람 캠프, 안보견학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 전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로 진행되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후 이와 같은 방위산업체에 우선 선발이 되어서 진출할 수 있는 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포는 하나디펜스의 전략자산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굉장히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군특성화 우수 사례로는 국내 최연소 준이가 우리 군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항공고등학교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저희 학생들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양을 모두 갖출 수 있고요. 이 경기기계공부도 군에서 굉장히 높게 보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출신이 이거보다도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군특성화 출신의 장군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과 노력을 한다면 군특성화 출신의 장군도 배출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특성화 출신 학생들의 프로그램 이후 진로를 보자면은 다음과 같이 직업군인,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기타 창업 등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기업에 진출을 하더라도 군의 지휘관 출신을 우대되어 뽑는 리더십 전형을 통해 이러한 우량 기업체에 우선 선발돼서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자주포병과는 산업계에서 굉장히 높은 기술로 많이 활용 가치가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이 군특성화는 하이텍 융합기획과 산업안전제철과 스마트 팩토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학과가 주력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학년 선발 과정에서도 탁과 학생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원했을 때 우리가 학생의 의지가 확인되면 충분히 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3학년에 자기과를 유지하면서 고교 학점제를 통해 수강을 해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군특성화는 군복무, 대학 졸업, 사회 기반 자금 마련 이 3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임기제 부사관 운영 등 한 3천만 원가량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기 학생들이 2월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최근 훈련소에서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굉장히 밝고 건강한 모습이어서 뿌듯하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 군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100kg가 넘는 몸에서 80kg대의 건강한 몸으로 탈바꿈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서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의지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 모두 다 칭찬했고 이 친구들이 졸업하자마자 군에 가서 20살, 21살의 군필의 대학 졸업자 신분이 됩니다. 그때 사회에 나와도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 학교의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추천하고 매력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특성화 사무실은 명장관 2실습동 1층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방문 주시면 육군에서 중령, 소령 출신의 높은 계급으로 전용하시고 우리 학생들 위해서 교육활동에 열정을 쏟는 군특성화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상담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값진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특성화 부장 김가람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